날씨도 좋은데 요즘 현장은 다들 평안하신가요? 저희는 오늘도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법규들까지 싹 다 녹여서 여러분의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대방출할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건설 현장의 핫 이슈, 바로 타절정산 합의각서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건설 현장에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도급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타절정산 합의각서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공사가 중간에 끝나게 될 때 돈 문제랑 책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약속 문서예요. 즉, 이 금액을 받고 더 이상 서로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죠.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요. 그때 그 돈은 왜 안 줬어요? 이거 내 책임 아니잖아요. 같은 복잡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죠.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법적 다툼까지 예방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이 타절정산 합의각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주요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타절정산금액 확정 조항입니다. 여기에 1금 1 이렇게 금액이 딱 명시되면 그게 최종 정산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받고 나면 나중에 그때 이거 좀 더 받아야 했는데 하고 추가로 공사비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문서에 정한 금액을 최종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이해관계를 그 금액 안에서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금액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사인하기 전에 꼭 2번, 3번 확인하세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추가 착공 후기 조항입니다. 하도급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조항은 하도급사가 추가 노무비, 자재비, 공사비 같은 걸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문구예요. 즉, 합의서에 명시된 정산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인데요. 이게 들어가면 법적으로도 정말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이 조항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선 법적 책임까지 면제시키는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하도급사에게는 치명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구를 볼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 책임 조항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하도급사가 자기네 직원 노임이나 자재비를 제때 안 냈을 때 그 책임이 원도급사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사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자재상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을하도급사의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서 원도급사를 보호하는 거죠.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나중에 불똥 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나 미지급 자재 대금 문제로 원도급사가 괜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재 반입 여부 확인 조항. 현장의 하도급사. 소유의 자재가 남아있지 않음을 명확히 해두는 건데요. 나중에 내 자재 어디 갔어? 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아주 깔끔한 처리 방식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상태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이나 자재 처리 문제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 타절정산 합의각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전에 한 토목 현장에서 하도급사가 갑자기 공사를 포기하고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부랴부랴 타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하도급사가 느닷없이 그때 장비대금 추가로 받아야 해요 하면서 돈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합의서에 모든 공사비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하도급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는 합의서의 문구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보셨죠?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도 볼까요? 건축 현장에서 하도급사가 근로자들 노임을 안 주고 도망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뿔이 나서 원도급사한테 체불임금을 달라고 막 항의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도급사가 이미 합의서에 노임 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합의서 덕분에 원도급사의 책임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어요. 물론 근로자들은 보호받아야 하니까 일부 책임은 원도급사에게 있었지만 만약 이 합의서가 없었다면 원도급사는 훨씬 더 큰 책임을 떠안을 뻔한 거죠. 이 사례는 타절정산합의 각서가 원도급사를 불필요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사례들처럼 타절정산합의 각서의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2017년에 있었던 대법원 2017-146,108 판결을 보면 하도급사가 타절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 문구의 효력이 다른 어떤 주장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였죠. 이는 계약의 자유 원칙과 함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할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존중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또 2019년에 서울고등법원 2019나이만 345 판결에서는 타절 합의 후에 하도급사가 체불임금을 안 줘서 근로자들이 원도급사에게 일부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원도급사는 합의서에 근거해서 하도급사에게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역시 합의서 내용이 명확해야 나중에 일이 꼬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판례들은 타절 정산 합의 각서의 법적 구속력과 그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무 적용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이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하도급사 입장에서 보자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미지급 비용, 자재 반출, 노임 문제 등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민영사상 이해 없음이라는 문구는 정말 강력해요.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나중에 추가 청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조항에 섣불리 서명했다가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원도급사 입장입니다. 원도급사는 합의서에 정산 금액과 책임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임, 자재 미불 없음 보증 조항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도급사가 공사 중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조항이 있다면 원도급사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서류 작업은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를 막아주는 방패가 된답니다. 법적 효력을 지니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타절 정산 합의 각서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은 늘 한 발 앞서갑니다. 2025년에 건설 하도급 관련 법규가 대폭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들을 모르고 현장에 나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변경되는 법규들과 함께 타절 정산 합의 각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러한 법규 변경 사항들은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한 건설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전자계약 의무화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하도급 계약이 무조건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에 서면 계약이 점차 사라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만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종이에 사인하는 시대는 가라. 종이계약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줄이고 계약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등록 의무도 생깁니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등록해야 하고 만약 이걸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 의무는 하도급 계약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더 엄격해집니다. 기성대금 지급주기 명시 의무화 지연 시 이자 부과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제 기성검사 후에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연 6%의 이자가 붙고 심지어 과징금이나 입찰 제한까지 당할 수 있어요. 와우, 정말 강력해졌죠? 건설 경기 활성화와 하도급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니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 지연 문제는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강제 조항은 하도급 업체의 자금 흐름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도급 관리도 훨씬 더 투명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하도급 관리 기준 강화가 의무화되는데요. 국토교통부 표준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정량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유도하여 부실 업체 선정으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를 막고 유능한 하도급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시 직권조사 및 즉시 시정 조치도 강화됩니다. 부당 감액이나 대금 지연 같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이제 불공정 거래는 발 붙일 곳이 없어지겠네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개정되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안전관리 비용의 현실적인 반영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사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준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역건설업체 지원도 확대됩니다. 30억 원 이상 공사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는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설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업체에는 시설 공사 적격 심사 시 1점의 가산점까지 부여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및 인근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업체 육성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또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리고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은 아예 무효가 됩니다. 이런 부당한 특약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불공정거래 금지 청구제 도입입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위반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를 야기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까지 청구할 수 있다니 기술력 있는 하도급사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기술 탈취와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해서는 건설공사대장에 기재사항 통보 의무가 생깁니다. 도급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물론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며 각 공사 단계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죠. 2025년은 건설업계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변경 사항들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WHATSNEW MOEF 고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정말 상생하는 건설 문화가 정착되겠죠. 이러한 변화들은 건설 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고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절 정산합의 각서의 중요성과 함께 2025년 새롭게 시행될 건설 하도급 관련 법규들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타절 정산합의 각서는 단순한 금액 정산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만큼은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 타절 합의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니 실무자 여러분은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바뀌는 법규들, 전자계약 의무화, 기성대금 지급주기, 불공정 행위 근절 등 모든 것이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들입니다. 이 변화들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건설 기술자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은 언제나 여러분의 현장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성공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